이제부터 배프 예측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척하면 촉이 온다는 육감적인 남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배프 배상한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보험 있어요? 전 보험 안 듭니다. 왜 하면 들어요? 선친께서 이제 보험으로 크게 낭패를 보셔갖고 보험은 들지 마라. 그러니까 집집마다 좀 그런 트라우마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정이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보험을 이제 들었는데 안 주는 거죠. 돈을. 보험사가 예. 이런저런 이유를 거절해. 약관으로 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모르고 들죠. 보통 예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게 있었으면은 도움이 많이 됐겠죠. 그러니까요. 예. 예, 이 착한 보험이 옛날부터 있었고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왔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안타깝습니다. 착한 보험 반성하십시오. 자,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검찰 고위급 인사를 했는데요. 촌철살인 배교수 전반적으로 검찰 인사 잘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원석에 대한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이원석을 포위하는 전략 하나가 심우정이라고 하는 선배를 차장으로 올리는 거는 아마도 지금의 대통령이 에 대한 그 일종의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나 있는 거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이 있죠. 지금 체제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포위 전략을 하는 거니까 대검의 스텝진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실제 지금 라인들은 서울중앙지검하고 남부지검 같은 일선의 사단, 네. 그러니까 실제의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단에 더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송경호, 신자용이라든가 지금 김유철 같은 사람들, 네. 그러니까 아예 그 초점 자체를 내린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계죠, 직할체제죠. 정확히 말하면 전투부대를 직접 대통령실이라든가 어디서 뭐 그게 어딘지 모르지만은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현재 인천지검장입니다. 심우정 사법연수원 26기 이 사람을 대검 차장검사로 그리고 송경호 지검장 현재 지금 검사장이죠. 중앙지검의 29기 그냥 이 사람은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무리 없이 조직을 이끌었다. 사고 없었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 국장 신자용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인데 그대로 놔뒀다 뭐 이런 얘기죠. 자, 특별수사팀을 또 만들었습니다. 지난 7일에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대선 3일 앞두고 치밀하게 계획한 인터뷰였다 이러면서 이거 문제다. 특별수사팀 구성했는데요. 공안검사 10명을 대거 투입했다고 특수공안 하고. 합쳐서 특수공안. 예.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선거는 원래 보통 공안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상설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다 이제 특수를 꼭 넣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특수랑 공안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야 니네가 어디 우리 거에 건드려? 우리가 잘할 건데 이랬었는데 이제는 특수랑 공안이랑 손잡고 해라 이게 된 겁니까? 그 손잡고 한다고 손잡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보통 이제 특수공안이 서로의 어떤 우열을 가지고 어떨 때는 공안 쪽이 총장이 되고 어떨 때는 특수통이 총장 되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졌었는데 결국은 형사부, 공안부의 특수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특수 검사들이 일종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방식으로 대신 정규직제가 아니라 임시직제, 말하자면 비정규직제, 비상설직제 같은 경우는 빠르게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보통 우리가 이제 특수 조직이라고 하는 정규 조직의 상위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이중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형태가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 그래서 이제 보통 남부지검이나 북부지검이나 서부지검 같은 데 TF라든가 무슨 뭐 이런 비상설 조직을 통해서 무언가를 많이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플렉스한 형태의 수사를 가능하게끔 근데 그거는 또 뭐냐면 이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상설 조직은 정규 어떤 위아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넘어설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일단 다고 그렇죠. 결과물만 보고도 예. 되고 아니면 중간에 건너뛰고 위에만 해도 되고. 그럼 비상설은 그걸 가지고
절제는 이쪽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네요. 위험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료가 안 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더 하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서울 남부지검장 김유철 지검장이 새로 왔는데 이 사람이 지난 8일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역할하겠다 이랬어요. 예. 내년 총선이 4월인데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해서 검찰이 두 눈 부릅뜨고 이 사건들 내가 한번 잘 다뤄보겠다 이거잖아요. 명분은 이겁니다. 검찰이 선거 부장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하겠다. 근데 그걸 왜 자기가 하냐? 그거를 왜? 이건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해야 될 얘기죠. 왜 남부지검이? 그러니까 지가 뭐라고? 본인은 남부지검에 관할이 있었지 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남부지검은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주가 조작이라는 이런 형태의 금융 관련된 금융 쪽에 그런 특화된 직업입니다. 물론 이 총선 관련 내가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닌데. 본인이 물론 어떤 지검장으로서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김유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심재철한테 개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직계,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의 징계와 관련된 거를 대놓고 상가집에서 개겼다는 걸 우리가 다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실제로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남부지검이 뭘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을 속마음을 내비친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남부지검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수사에 특히 증권이라든가 금융수사에서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이걸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협적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나는 왜 남부지검장이 굳이 선거 개입하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뭘 하겠다는 듯이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죠. 이거는 좀 격이 안 맞죠. 더 중요한 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 지금 그래도 한 7, 8개월 이제 남은 네, 상황이잖아요. 이 얘기를 딱 먼저 되자마자 지금 해요. 지금이 4월달도 아닌데. 그렇죠. 그거는 무슨 뜻이냐. 나 내년 총선 때 선거 부정 못 일어나게 혹은 내가 이런 식으로 선거와 관련해서 큰 일을 할 테니 나를 지켜봐 달라. 나는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야. 이 메시지를 그냥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충분히 있죠. 선호차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네. 이것은 적절하진 않은데 네. 뭔가 많이 하시고 싶은 분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예, 것 예. 같아요. 눈도장도 좀 찍고 예. 싶고. 그러니까 이건 대검의 공공수사부장의 같은 직급을 넘어선 거잖아요. 그렇지. 자, 검찰, 경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경찰 인력 재배치 관련 얘기가 있다고 해요. 잘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청이 다음 주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랍니다. 네. 조직 개편안은 민생 치안 등등에 대한 것이 중구가 될 거라는 건데 일선 현장에서 계속 인력이 부족하니까 충원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충원을 하려면 일을 잘했던 경험 있는 사람 그냥 데려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경찰서 소속 형사, 수사관, 정보관 이런 사람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야 그럼 무슨 말이야? 누굴 그러면 그 대통령께서 이제 치안 전문 쪽으로 일선 치안 쪽으로 뭐 확충해라라고 하는 오더를 내리셨으니까. 그게 누군데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대상이 애매해져.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그럼 어디 인력이 있냐? 물론 이제 지방청이나 경찰청에 약간의 과용 인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보다는 현실적으로 일선에 있는 형사라든가 아니면은 과수 또는 이 정보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빠질 것이다. 그럼 지금도 경찰의 수사 부분이 허덕이고 있는데 더더욱 그거를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정작 이제 우리가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했던 기동대 인력, 그러니까 집회 시위 관리 인력이라든가 이런 인력은 왜 손을 안 대고 이 지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육성을 했던 수사경찰을 1,000명 넘게 증원을 했거든요. 네. 결국은 거기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윤희근 청장은 손 안 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지원 인력이라든가 지원 인력 중심으로 빠지면은 형사들이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의 어떤 업무라고 하는 것이 가서 수갑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수갑 채우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쓰는 경비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지원 인력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원 인력을 빼버리면 형사들이 수갑도 채우고 영수증 처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데 의도적 간과죠. 의도적 간과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수사 인력 자체를 일부 수사 인력이라는 명칭을 놓고 그 밑에 일종의 이중 보직으로 해갖고 빼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렇군요. 자, 지난 5년간 경찰 전체 인력이 12,656명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40%를 차지하는 경찰은 지역경찰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중 지역경찰 인력이 늘어난 거는 고작 237명.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2,656명이 늘어났는데, 12,650명 중에서 지역경찰 인력은 237명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네. 왜 그러는 거죠? 대부분은 그 인력은 의경이 빠진데. 의경이 빠졌어요. 그래서 기동대 인력. 그래서 기동대 기동대 인력이 4,600명에서 12,300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네. 대부분이 기동대 인력입니다. 자, 관련 사건 터질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조직 개편 얘기한다 이런 비판이 계속 있어 왔는데 지금 하는 모양을 보니까 뭐 특별히 바뀔 것 같지가 않군요. 그러니까 가장 걱정되는 거 겁니다. 지금에 있는 경찰들의 업무의 어떤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과학적으로 해보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재배치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웃긴 건 윤희근이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좀 웃긴 거는 당신이 경찰청장이면 외군 경찰 지금 하루에 얼마인지 아세요라고 물어봤더니 3만 명인가? 아니 5만 명인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황당하잖아요.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 오늘 지금 가용 인력이 몇 명입니까를 모르는 상태예요. 왜 보고를 안 받나요? 아니요.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렇게 운영을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의 적절성을 평가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전 정권 다 그냥 자 주먹구구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한심한.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 얘기도 보겠습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의 범인 최원종이라고 하죠. 예. 뭐 부잣집 아들이었다. 혼자서 10억 상당의 20평대 오피스텔에 살았다.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조선일보에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내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성장 과정부터 범행 직전까지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쫙 적었다고 해요. 자, 우선 이 내용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 하나, 이걸 왜 조선일보에 보냈는지 하나 좀 설명 듣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죠. 5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분석해 달라고 전화로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쭉 읽은 거 제가 조금 분석을 해놨는데 거의 100% 다 거짓말입니다. 그 내용이. 최 원장이 얘기한 게 자기 얘기가? 예, 자기 얘기. 왜 거짓말을 해, 자기 얘기를?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언론에 나온 걸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시 재구성한 거예요. 자기 일이 서사적으로 다시 만들어졌군요. 사람들에게 서사에 맞춰갖고. 뭔가 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국민들이 알고 싶고 왜 범죄를 했는가에 대한 그 진짜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개연성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자기를 좀 잘 봐달라, 납득시킬 이런 건 했는데. 이런 걸 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아니더라. 사실은 아니고 왜 조선일보 보냈냐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아이디, 그러니까 지배자 노무현, 인공무현 같은 일종의 일배 활동 형태의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확대시켜 줄 수 있는 매체가 아마 조선일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 조선일보가 그런 거 좋아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가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조선일보의 지금의 매체, 조선일보 매체를 보면은 그 얘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원종이 극우적인 어떤 사이트에서 그 활동을 했다는 걸 절대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최원종이 실제로는 미친놈이 아니라 특정한 사이트에서 각성된 애라고 하는 것이 가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원종이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애예요. 왜 조선일보 보냈냐 하면은 조선일보라든가 그 매체의 지금의 보도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우리 편이다 이거군요.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거에 맞게 또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원정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 부산 돌려치기 남성 오피스 앞에서 아니 그건 최윤종이고. 그걸 보면서 범행을 계획했대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자극들을 전부 다 본인이 나름대로 분석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되겠네 안 되겠네 다 머리 짜가지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종류의 범죄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거나 어쩔 수 없이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아니죠. 거예요. 예, 계획적 범죄자. 자기는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고 이렇게 되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걸 다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자신의 행동을 잘 미화시키거나 제일 서사를 부여해 줄 수 있을 만한 괜찮은 데가 조선일보라고 생각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진짜 무섭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함부로 나 화난다고 함부로 뺏을 생각을 하고 그럼 나중에도 나 좀 동정해 주세요 이런 제스처를 하려고 여기저기 찔러보고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허세를 부리고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진짜.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문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